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하는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서부터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까지 자기들 국가 원수 또는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 영어로는 프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은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국가 원수 호칭을 프레지던트로 정하고 우리는 그 프레지던트를 왜 대통령으로 번역해서 쓰느냐, 그거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공화정을 채택했습니다. 그 말은 군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최고 통치자를 이제 뽑는 공화정을 선택했는데 그 최고 통치자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초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자,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번역해서 쓰는 말이죠. 그러면 프레지던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집단의 대표죠. 또는 우리는 회장이라고 번역해서 쓰죠. 그 어원을 살펴보면 프리 앞에 자이드 존재하다 또는 앉아있다, 그리고 끝에 ENT가 붙으면 그건 이제 사람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대표한다는 사람이죠. 이 용어를 제시하니까 또 반대측에서는 그래도 국가 원수인데 대표가 무슨 말이냐, 동호회 회장도, 동호회 대표도 회장이라고 부르고 동창회 대표도 회장이라고 부르고 국가 원수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제 반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 출범하면서 군주제와는 다르게 좀 최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평범하고 친근한 어감을 갖는 용어를 택하자 해서 프레지던트라는 용어를 쓰고 국가 원수를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20세기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갖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지던트라는 용어가 어떻게 똑같이 공화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쓰이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동아시아, 즉 한국, 중국, 일본에는 통령이라는 직위명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금의 이제 장성급에 해당되는 군대 지휘관을 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군주제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 드라마를 보면은 통령이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고 지도자죠. 그리고 19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고 공화정을 세웠을 적에 그거의 지도자, 그것도 이제 집정관, 원어로 하면 프로콘술입니다. 프로콘술인데 집정관으로 번역해서 지금도 많이 쓰지요. 근데 일본에서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19세기에 이 집정관을 통령으로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사람을 집정관에서 통령으로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미국과 교류를 하면서 19세기에 미국이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통령이라고 번역해서 쓰지만 그거보다는 좀 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프레지던트를 아예 음역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백리새천덕입니다. 백리새천덕.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은 삐리시텐더, 프레지던트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죠. 삐리시텐더. 그거를 백리새천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봉건 군주가 아닌 공화정의 국가 원수를 총통 또는 주석으로 부르죠. 그래서 중국에는 아직 최고 지도자가 당주석, 무슨 국가주석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의 대통령에 해당되는 최고 지도자를 우리는 총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미국 그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통령으로 쓰다가 그보다는 좀 더 그 강한 용어가 뭐 있겠느냐 해서 더 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령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선말 고종 때 중국의 음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국의 대통령을 표시할 적에 백리세천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미국 슈펠트 제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신임장을 제청할 적에 그 자기가 자기의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표시를 백리세천덕이라고 명기를 해서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고종도 미국의 대통령한테 회신을 보낼 적에 백리세천덕에게 해서 프레지던트를 이렇게 중국식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류가 일어나고 나서 1884년에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이제 방미사절단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고종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보고서에 백리세천덕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된 겁니다. 그 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1919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도 수립을 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명칭을 대통령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후 이제 1930년대 독립운동이 굉장히 그 일본의 탄압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상해 임시정부가 좀 약화되는데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주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을 우리가 김구 주석 하면은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김구는 이제 주석이라고 부른 거죠. 그렇지만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해서 그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죠. 네, 프랑스도 프레지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불어로 그를 발음을 못해서 근데 프레지던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자로 큰 대자 통령을 공화정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프레지던트에 해당되는 최고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대통령의 호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